잠깐 밖에 나갔나 봐요. 아, 저 처음 보시는 분 한 분. 이거 세 분이시네. 가면서 보자. 이쪽 분 아직 안 오신 것 같고. 자, 봅시다. 이제 오늘부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분을 이제 새로 진도 나갑니다. 일단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이건 아니건 간에 혹시 저기 처음 보신 분 중에서 1차 합격자분 계세요? 안 계신가요? 지금 다 1차 합격자 계시구나. 일단은 1차 합격자분을 빼고 나머지 분들 제가 아마 1월 달에도 그 얘기했을 거예요. 무조건 1월 달 공부하셨던 분들 아마 얘기 들으셨던 거 그대로 다시 얘기합니다. 무조건 1차 중심. 1, 2차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무조건 1차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첫 번째 주에 강의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것만 1, 2차 동차로 1차 합격자분은 보지 않아도 돼요. 1, 2차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거기 공부하는 방법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따라서 1차에 중심을 하라고 하는 부분들 잠깐 나올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만해도 꼭 보고 공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좀 한번 공부해 주시고 제가 이제 3월 달부터는 오리엔테이션을 안 해요. 안 하고 바로 진도를 나갑니다. 바로 진도를 나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무조건 1차에 치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고 수업 끝나고 나서 반드시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1, 2차 동차로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물론 주간반에 좀 시간이 여유가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러면 사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야간반 분들. 그래서 수업 끝나면 가능하면 집에 가셔가지고 1시간 이상 힘들더라도 1시간 제가 어느 학원이나 야간반 분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수업 듣죠? 집에 가죠? 그럼 그냥 씻고 자죠? 뭐 배고프니까 좀 먹어요. 먹고 자고 또 아침에 또 직장 나가고 또 다시 오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요. 내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이건 이전에 공부했던 1월 달에 공부했던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부할 시간을 반드시 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놈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1, 2차를 같이 동차로 끌고 나가면서 10월 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1차 동차로 하시는 분들 반드시 일단 1차에 민법과 개론에 치중을 하셔야 되고요. 1차 합격자분들은 공법에 좀 치중을 좀 하셔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중개사법 공부하라고 막 하는데 왜 공법을 하냐? 중개사법은 점수 나와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중개사법은 10월 달까지만 같이 끌고 나가면 점수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공법이에요. 공법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냐면 50점대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힘들죠? 예. 네. 50점 맞았어요? 오. 자, 그래도 지금도 다시 공부해줘야 돼요. 예, 네, 지금도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1차 합격자분들은 공법에 좀 치중하셔가지고 적어도 수업 들을 때 편할 정도로 공부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업 들을 때 저게 무슨 소린지 알아듣겠다라는 정도. 이건 2차 공부는 좀 마찬가지인데요. 수업 들을 때 저게 무슨 소리다라는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면 일단 50점대 나와요. 그래야지만 공인중개사법은 몇 점 목표? 제가 늘 얘기하죠. 몇 점 목표로 하셔야 된다? 네, 80점. 제가 먹은 8점을 목표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1차 동차로 하신 분들은 지금 중개사법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수업 끝나면 무조건 민법과 개론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80점을 목표로 해줘야지만 된다. 그래서 80점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자 충분히 중개사법 2차 합격합니다. 하니까 그거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자꾸 주셔야 되고요. 뭐 저기 이 공부를 자꾸 이제 하라라고 잔소리를 자꾸 하는데요. 사실 잔소리하면 기분 나쁘죠? 다 큰 어른들한테 잔소리 해봐요. 야 나도 다 할 줄 안다 야 뭐 그러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되니까. 자 그리고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은 일단 여러분들이 뭡니까? 오늘 배운 거 요약이에요. 요약이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프린트물보다는 교재를 보세요. 가능하면. 자, 이제 5월 달부터는 요약집을 보겠지만, 가능하면 교재를 보면서 하고, 제가 프린트물에 필요할 때마다, 이번에는 2번 보라 그럴 거예요. 프린트물 보세요라고 하는 게 2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정리 같은 거 할 때 필요할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보셔야 돼요. 근데 1, 2차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 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활용하는 것은 일단 나중에 복습할 때 활용하라고 프린트물을 내주는데 지금 1, 2차 동차로 합격하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수업 끝나고 보면 나중에 민법 개론 못 봐요. 대신 이제 수업용으로다가 필요할 때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진도 나갑니다.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에 나가죠. 17페이지 보면 자, 거기 보니까 부동산 중개부 연역 부분 나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보면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고려시대 때 그 표 한번 보세요. 고려시대 때 객주라는 사람들이 뭐 했다? 객주라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를 해줬다. 그래서 중개업이 효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소개영업법이 나와요. 그래서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자, 부동산 소기업이 나옵니다. 이때는 아무나 다 부동산 소기업을 했었다. 그래서 자, 이때 누가 소기업을 했었느냐? 일단 자, 주택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주택가 같은 경우는 누가 많았어요? 골목길 같은 데서 많이 봤죠? 퇴직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제 부동산, 다른 일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뭐 할까 그러다가, 부동산이나 한번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저쪽에, 토지 쪽에는 누가 많았어요? 예, 사기꾼. 예. 그 사기꾼들이 누구였었어요? 예, 맞아요. 조폭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동산 쪽이 옛날에는 조폭의 장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뭔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어서 허가제로 만들고 그것이 현재 등록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자, 법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 자, 16페이지 거 잠깐 봅니다. 제가 이거, 일단 안 다뤄주려고 그러다가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네요. 그래서 일단은 잠깐 보죠. 법령이란. 자, 지금 제가 말이 조금 빨라졌어요. 1월 달보다. 혹시나 만약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와가지고 저쪽 오셔서 질문을 꼭 하세요. 질문하셔가지고 이해를 갖다가 해놓고 일단 제가 1, 2월 달은 질문하지 말고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조금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자, 법령이란 뭐를 뜻한다? 법, 그 다음에 또 시행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게 있었다 그랬죠. 자,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큰 틀을 만든다 그랬어요. 큰 틀, 소위 말하는 아웃라인 짭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국회에서 안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네가 다시 만들어라 라고 해서 너한테 위임을 시켜주는데요. 이 너가 누구냐? 시행령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죠? 시행령을 만든 사람이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자, 시행령을 누가 만든다? 대통령이 만든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국회에서 큰 틀을 만들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이 만드는데 대통령도 지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중간 틀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맡긴다? 자기 밑에 각 부서 장의가 맡기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서 시행규칙을 어디서 만드는 거다? 시행규칙은 각 부서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로 표현하면 부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한 사람이니까 앞에 이름 쓸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요? 각 행정부처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담당 부서명이 있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부서 담당? 우리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부서 담당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을 뭐라고 표현한다? 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란다? 법령이라고 표현한다. 자, 이거는 제가 법의 기초니까 한번 알아두고 넘어가시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성격 하는 부분 다시 17페이지 넘어요. 이 법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배우고 있죠? 이 법의 성격은 뭐냐? 이거는 일단 자,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혹은 중개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기본법 혹은 일반법이다. 즉 뭐냐면 부동산 중개는 다른 법에 적용되지 않고 뭐가 적용한다? 뭘 적용한다?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한다. 자, 그래서 기본법 혹은 일반법이라고 일단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일단 또 하나 민법과 상법. 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있어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자, 봅시다. 이 부동산 중개는 뭐예요? 부동산 중개는 민사관계예요. 그 민사관계 기본법은 뭔가요? 민사관계 기본법은 흔히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민법이죠. 그렇죠. 민법이죠.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민사예요. 그럼 민법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특별한 법을 만들어 놓고 있죠.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는 우선 뭐가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특별법적인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중간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딱 2번 나왔어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 하는데요. 자, 재정 목적. 재정이 뭐예요? 만드는 거라 그랬죠.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이유라 그랬죠. 이 법을 만든 이유. 자,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이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만든 이유 어떻게 된다? 자, 누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하나씩 끊어서 한번 밑줄 쳐보세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 다음에 예, 국민경제. 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누구의 업무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틀리냐?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립니다.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해요? 개념이 다르죠? 공인중개사는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죠. 그럼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이렇게 바꾸면 틀리고요. 자,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공신력을 제고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근데 왜 이거는 그래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건 또 뜬금없이 왜 공신력 제고냐. 요 법을 개정하기 직전에 제정 목적이 공신력 제고였었어요. 왜 그러냐. 자, 아까 제가 역사 공부를 잠깐 했었죠. 소개영업법 시절에 자, 주택가에서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퇴직해가지고 부동산에 붙자도 몰라요. 계약서 사실 잘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못 쓰는 사람도 수두룩했었어요. 엉터리 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했고 또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나 이런 재개발 지역, 개발 지역에서는 누가 많았다 그랬어요? 예, 조폭들이 많았다 그랬죠. 이게 공신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 부동산 하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요? 네, 사기.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았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딱 소리 나오면 사기, 투기 뭐 이런 거 줄줄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어떻게 돼요? 전혀 없었죠. 그래서 공신력 제고라고 이 법에서 만들어졌었는데요. 이제는 공신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올라갈 이유는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서 잠깐 한번 얘기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공신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문성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빼고 전문성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자,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업무 그럼 틀려요. 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업을요. 부동산업 이러면 틀립니다. 여러분 부동산업 하면 뭐예요? 포괄적이죠? 부동산 중개업, 뭐 컨설팅업, 무슨 업,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업을 부동산업이라 그래요. 근데 부동산업 하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정한 방법으로 육성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바지 이거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년 정도 시험 문제 안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사실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항상 다크호스라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또 나오면 영락없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문장의 지문의 변화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 써가지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걸 제정 목적을 한번 받고 자, 이제 또 19페이지로 갑니다. 자,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정의를 해놓은 게 용어 정의예요. 가능하면 법조문 보지 말고 밑에 본문을 보세요. 이제 본문으로 내려가서 본문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중개란 자, 일단 보죠. 중개는요. 국어사전적 개념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중개라는 말 많이 쓰죠. 중개. 국어사전적 개념은 소개. 아까 왜 소개라는 말 썼죠? 소개라는 말 또 다른 말로 중개라는 말이에요. 소개 혹은 알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개라는 말은 소개라는 말, 알선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큰 틀에서는요. 그런데 이 법에서의 중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법에서 중개라는 말을 한번 보죠. 폭을 확 줄여놨습니다. 폭을 줄여놨어요. 자, 일단 이 법에서는 중개를 뭐에 대하여?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리고 임대차.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뭐예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필기할 필요 없죠. 교재 다 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는 거고. 자, 그럼 결국은 이 법상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이다? 예,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X로 잡으면 돼요. 이 법에 대한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자, 봅시다. 이때 중개 대상물 하면 뭐가 있었죠?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장착물이 있었고, 임목, 그리고 광업재단,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이 있었어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요 5가지가 이 법상에 정한 중개대상물이에요. 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이 법상의 중개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 행위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 봅시다. 자, 권리득실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있었어요? 권리가 득실되고 변경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었죠? 이거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가장 대표적인 권리 득실 변경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거 말고, 그 밖에가 그거 말고죠. 권리득실 변경 행위가 있더라. 뭐가 있었냐? 자, 저당권. 그 다음에 또 전세권. 지상권, 지상권, 지역권. 자, 지상권, 그 다음에 또 지역권. 이게 뭐예요? 민법상에서. 네, 물권이죠, 물권. 자, 그 다음에 또 임차권. 그 다음에 또, 환매권.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이 되는 거죠. 이런 물권과 채권과 관련된 부분을, 자, 토지건물,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에 저당권을 알선하는 거, 전세권을 알선하는 거, 이게 다 모두 뭐가 되는 거? 이 법상의 중개라고 하는 거죠. 이 5가지에 대한. 자, 그러면 봅시다. 요거는 이제 중개를 해줄 수 있는 권리,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이 법상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을 의미한다? 이 법상의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라고 했었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럼 봅시다. 뒤에 판례가 나오는데요. 판례는 그때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냥 칠판에다 쓰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일단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금전, 이거 쓰지 마세요. 뒤에 판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거예요.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를 만다 알선했다. 자, 봅시다. 금전은 뭐고요? 금전은 돈. 소비대차가 뭐예요? 예, 빌려주는 거. 여러분들이 민법에 15가지 계약 종류 있죠. 거기에 소비대차 계약도 있습니다. 이게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돈 빌려주는 거죠? 돈 빌려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알선하는 거예요. 자, A하고 B가 있고 갑이 있습니다. A는 토지, 땅을 갖고 있는데 땅만 많아요. 돈이 없어요. 땅만 많고 돈이 없는 거예요. 자, B는 가질 게 뭐밖에 없는 사람? 예,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A가 B한테 가서 돈 빌려줘 그러면 되겠죠. 근데 A는 B를 몰라요. 이때 A는 누구한테 와가지고 갑한테 와서 야,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 좀 소개시켜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은 누구를? B를 A에게 소개시켜주고 돈을 빌려주게 한 겁니다. 자, 요까지. 요게 뭐 한 거예요 지금? 금전 소비대차를 뭐 했다? 알선했다. 자, 요거. 이 법상의 중개인가요 아닌가요? 이 법상의 중개?
아니다. 왜? 분명히 알선했는데요. 네, 맞아요. 일단 뭐가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했다. 무조건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죠. 자, 그런데 봅시다. 이제 밑으로 내려와요.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빌려주면 떼먹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땅, 마침 땅이 있네요. 땅에다가 뭐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준 거예요. 결론은 갑은 A 토지에 뭐를 설정하는 것을?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알선했죠. 이거 이 법상의 중개 이단이다. 예, 이거는 이 법상의 중개죠. 자, 이게 위에 거와 밑에 거를 구분하면 이 법상의 중개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만이 이 법상의 중개다. 자, 이건 중개대상 권리이고요.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이런 금전이나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자,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 뭐 권리금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흔히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그러죠. 이거를 알선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죠. 그럼 이 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했을 때 분명히 중개긴 중개지만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받아도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란 기본적 개념을 한번 받고 그 다음 페이지에 20페이지에 보면 판례복이라는 그 가운데쯤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는 저쪽 뒤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가야 돼요. 자,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에 임차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익을 체결한 경우 이거는 중개행위 이단이다. 네,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가지고 대여받았어요. 난 사무실에 있고 실제로 등록한 자는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죠. 개업공개사는 집에 가서 좀 애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실에 없어요. 자, 그럼 사무실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은 누구만 있는 거죠? 대여 받은 사람만 있죠. 그런데 의뢰인이 들어왔습니다. 오피스텔을 뭐 해달라고? 임차해달라고. 근데 그랬더만 이 대여받은 사람이 그럼 나 오피스텔 갖고 있으니까 나랑 계약 체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나중에 손해가 나게 되는데요. 이때 계약서를 어떻게 썼어요? 계약서 써가지고 누구 도장 찍었죠? 누구 이름 쓰고? 예, 개업공개사 이름 쓰고 도장 찍었죠? 이게 중개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중개가 아니다. 이거는 직접 거래일 뿐. 직접 거래죠? 거래일 뿐 뭐는 아니다. 중개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손해배상 부분에서 나오는 판례인데요. 이 교재는 지금 여기 나왔네요. 나중에 기회에서 한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는요. 중개는 일단 사실행위다.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거죠.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사실행위이고요. 독자적 행위라고도 해요. 자, 얘가 자 봅시다. 얘가 갑에게 이거 하나 팔아줘 라고 의뢰했죠. 그러면 A가 갑에게 너 팔아줘 1억에 팔아줘 그랬으니까 내일 구청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등기소도 갔다 오고 얘가 지시하는 거 아니죠. 알아서 다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독자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그런 개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면 민사중개라는 개념인데 이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죠. 자, 일단 통칭해서 전체적인 개념에서 자 민사중개가 있고요. 상사중개가 있고 자 상사중개가 있고 민사중개가 있습니다. 이거 필기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5월달 요약집에서 제가 아마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중개가 이제 통칭한 개념이에요. 상사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상사라는 말 표현하는 이게 뭐 어떤 개념이죠? 상사. 예, 맞아요. 상거래. 예. 우리가 장사하는 걸 상사라고 그러죠. 상사중개란
타인 간에, 다른 사람 간에 상행위를 중개해 주는 거예요. 즉, 상행위를 뭐 한다? 알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걸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장사하는 것을 소개시켜 준다? 뭐가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알선하는 게 아니죠. 예. 자, 사랑방. 그는 장사하는 것 자체를 알선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방 뭐 이런 거는. 자, 봅시다. 제가 상사중개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무역상사예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무역상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실 거예요. 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 무역상사가. 옛날에는 대기업에 다 하나씩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 무역상사가 하는 일이 뭐였죠? 네, 맞아요. 수출입을 알선합니다. 대행한테 알선한다 그래요. 이게 수출입을 알선하면서 뭐 신용장 개설이라는 거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주재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제품 팔아요. 이렇게 소개시켜줘요. 제품 필요한 부분 연결시켜주고 수입도 연결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무역상사였었어요. 대표적으로 장사하는 걸 알선, 소개시켜주는 거죠. 이게 지금은 무역상사의 개념은 거의 없어지고 이제 조그맣게 뭐냐면 오파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파상이라고? 그런 걸로다가 이제 많이 이제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또 상사중개로서 가장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보험중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중개사 자격증 있어요. 혹시 이거 들어본 분 계세요? 여러분 보험 설계사가 아니에요. 보험 설계랑 달라요. 보험 중개사는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험 감독원인가 해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더 어려워요. 이거는 뭐 화재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의학까지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보험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물론 대리점 쪽도 뭐 그 연결되지만 이런 건물의 화재보험을 건물주하고 보험회사하고 연결시켜줘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보험중개사라는 자격증입니다. 자, 바로 이게 상사중개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사중개는요, 상법에 중개업이라는 별도의 파트가 있어요. 상법에 보면 그걸 일단 적용해요. 자, 어쨌든 이게 상형이 장사중개 준 거다. 그러면 민사중개는요? 그러면 상사중개 외의 게 모두 민사중개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중개가 뭐예요? 지금 무슨 중개 배우고 있는 중? 네, 그렇죠. 부동산 중개 배우고 있죠. 예, 이거는 자, 부동산 중개, 이거 민사 중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중개도 있죠. 뭐예요? 혼인 중개. 거긴 결혼 중개라고 합니다. 혼인 중개.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직업을 소개시켜준 거 있었죠. 직업 중개 이런 거죠. 직업 중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보죠. 이거는 자, 상사중개는 상법을 적용하지만 민사중개는 개별법에 적용되는데요. 자, 부동산 중개는 무슨 법 적용? 예, 지금 배우는 공인중개에서 적용하죠. 자, 혼인중개 혹은 결혼중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법이 있어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 적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상담소 같은 거 하시려면 이 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업중개는 직업안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걸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갈 거. 자,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요, 민사중개요? 네, 민사중개다. 옛날에 시험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별표 치지는 마세요. 왜냐? 요즘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이제 좀 어려운 거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뭐 7회, 8회 막 이럴 때는요, 10몇 회까지는 잘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그러나 알고는 넘어가셔야 돼.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중개 3요소 한번 볼까요? 자,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또 의뢰인, 개업공개사. 중개 3요소로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개론에서도 한번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판례 보기 한번 보세요. 자,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라선 중개를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개사의 일을 객관적으로 보아서 결정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보죠. 뭐 이거는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많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구 하나 조심해야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요 문구. 자,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이거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언뜻 보면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진정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이건 주관적 의사다. 이 문구 조심하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5월 달쯤 돼서 이게 어떻게 써먹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판례 한번 구경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 판례는 권리금 판례예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아니라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란 개념을 잠깐 한번 봤고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 두 번째 보죠.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 뭐 한 사람?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그런다. 자, 그러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여러분들을 뭐라 그럴까요? 맞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앞으로 자격 없다는 얘기는 계속 뭐라고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개념으로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중개업이란